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미국은 절대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핵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5개 국가들도 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의견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미국 언론 매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의 주를 이루는 것은 한국은 핵무장을 할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미국은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는 2명의 유명 대학 교수가 낸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의 백악관은 침묵하고 있고 다른 상임이사국은 물론 북한도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국제사회에서 관심받지 못해서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고문은 반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고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트집을 잡을 만한 비논리적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평하기에 무척 어려운 주제인데 2명의 대학 교수가 끄집어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발표된 기고문을 두고 다른 국가들은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핵무장을 결정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관여된 기고문은 아닌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닌지,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기고문과 미국 정부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고문이 한국 행보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움 차원이 아니라 핵무장 정당성을 말해준 것, 그 정도의 가치만 있습니다. 한국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IAEA 규정조차도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주장이 IAEA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그럼 YTN의 보도를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할까? 핵 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 정가에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교수는 현지 시간 7일 워싱턴 포스트에 이 같은 제목의 공동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대 초 미소 냉전 시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 프랑스의 독자 핵무기 보유, 미국과 유럽의 핵 공유, 그리고 미군의 유럽 주둔 등 세 갈래로 해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동맹 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자위권을 위해 핵을 보유할 명분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이유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ICBM에 핵을 탑재할 경우 미국 본토가 사정권인데 북한의 핵 도발에 미국이 핵으로 대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영국과 프랑스도 과거의 같은 질문과 의문을 품고 핵을 지니게 되었으며 미국이 말하는 해구산이라는 보호막이 과연 작동 가능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가 핵을 지녔고 그 이웃나라와 군사적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어느 나라나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핵을 가지는 것이 정상일까요?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가의 문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주권적 문제입니다. 주권적 문제임에도 나로서는 핵을 지녀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라면 섣불리 당연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국 위협 때문에 일본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한다면
핵을 지닌 중국도 반대하겠지만 우리도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파괴력과 살상력은 어느 한두 나라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핵무기라는 주제 앞에서 불만보다는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왕 지닌 나라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확산하는 것을 막아서 위험을 줄이자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아직 상임이사국의 지위도 얻지 못한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미국의 우방이며 중공의 절대 약자이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던 대만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적대국이라던 공산당 중공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중공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제재를 받았느냐 하면 제재가 아니라 보호를 받았습니다. 핵을 개발할 때까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은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하기보다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올리기 위해 정치적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구원 요청에 흔쾌히 반응하고 중국 침공 시에 미국은 적국으로서 참전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에 통보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공의 핵 개발을 미국이 지원했다는 루머도 한때 떠돌았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던 국가들은 현재 상임이사국과 이스라엘을 빼고 모두 제재를 당했습니다. 개발 명분이 없어서 제재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세우는 명분을 기존 핵무기 보유국인 상임이사국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제재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과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지녔다고 이란을 위시한 중동 국가들의 핵 개발과 보유 명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했다 하여 한국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에 의해서 보듯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는 하겠지만 미국이 제재 분위기를 풍기지 않는다면 성명이나 논평 정도로 우려를 표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우려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았던 핵무기 개발 국가들은 대한민국처럼 발전된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도 아니었으며 어느 지역에서 균형추의 무게를 지닌 국가도 아니었고 친미 국가도 아니었고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제재한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당한다 해도 주한미군의 지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미국과 정치적 반대편에 서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한국에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불가능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판단을 하고 국제 제재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 이란처럼 바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제재 움직임을 보인다 해도 주요국들은 미국에 바로 동조하기보다 아주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두고 미국과 함께할 것인지 미국을 말려야 할 것인지 한국에 힘을 실어줘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 할 것인지 계산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군사, 무역, 산업 수준에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감당하고 있는 국제 무역도 모든 주요국의 큰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 제재로 세계 경제 9위의 나라와 교역이 어려워지면 세계 경제가 쉽게 감당할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버립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무역에서 국제사회의 동조가 미지근해지면 미국이 홀로 모든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이란처럼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감수하겠다고 발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시아의 세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로 완전히 기울면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는 대한민국에서 주둔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고립되고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될 것입니다. 온통적이라 판단되는 환경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지닌 군사 패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미국과 공조는 하겠지만 이전과 같은 미국 일방주의가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모든 위험 요인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미국이 실제 제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맞이할 환경이 한국에 유리한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명분과 핵무기 관리 부분에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명백히 주어야 합니다. 핵은 선제 공격용이 아닙니다. 함께 죽을 수 있으니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나를 향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최후 수단입니다. 핵을 개발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미국이 기꺼이 승인하거나 묵인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북미회담을 더는 진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북핵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자연히 핵 보유 명분을 갖겠지만 중국과 대만의 예에서 보듯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핵 개발이 손해가 아닌 이익이라는 판단이 서게 해야 합니다.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미국 제재는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어쩌면 미국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을 뿐이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